영상이 조금 길어져 분할을 했습니다. 13번째 시간에 마무리된 형상 디자인을 가지고 선 연습도 하실 겸 명암과 입 단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디자인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선들은 위에 지붕면만 있고 이런 거는 하나의 철 구조물, 기둥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벽체가 꽉 채워진 벽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벽체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수직 측 벽에만 한번 강조를 해볼까요? 여기서는 수직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걸 만약에 명암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방향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선 연습도 하실 겸 이런 선들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조물이니까 이런 사선, 명암을 넣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선보다는 형태 디자인을 하는 중이니까 수직 방향의 선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하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선 간격을 뜨문뜨문 하셔도 되고 촘촘하게 하셔도 됩니다. 좀 더 해볼까요? 이런 구조물을 그리실 때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닥과 면하는 부분은 선의 굵기를 이렇게 조금 강조를 더 해주시면 아마 구조물 자체에 조금 더 안정감이 들 겁니다.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네. 여기서도 좀 더 해볼까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케치, 선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형태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리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좀 복잡한 물체를 들어가더라도 그 강약에 따른 그 선의 굵기라든가 간격이라든가 판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비틀어진다거나 뭐 진하기가 다르다거나 이런 거 주제 구애받지 마시고 과감하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점점 더 물체가 명확해지고 기억에도 오래 갈 겁니다. 뭔가를 그릴 때는 망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감을 만지게 되면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이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펜으로 지면에 닿는 느낌이 있는 이런 펜으로 그리시다 보면 나중에 붓을 사용해서 그리더라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입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그림들은 이쪽 방향에서 본 모양들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본, 이걸 정면이라고 한다면 정면 형태의 모양과 또는 이렇게 본 우측면도의 모양 또는 이렇게 본 좌측면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단면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뭐 다 그리기 좀 지루하시면은 이런 단면만을 이렇게 그려보셔도 됩니다. 이걸 돌려서 이 우측면을 그려본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경사면이 된 겁니다. 전체 다 그리고 싶으시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아래쪽 그림은 먼저 윗면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완성을 한다 보면은 이런 정도로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우측면도가 되겠습니다.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 구조가 좀 복잡한 거니까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측에서 보면 이런 데는 이 면이 그냥 선으로만 보였지만 불규칙한 경사면이므로 여기에서 보더라도 아래쪽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면 실제로 정사각형은 이 정도가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이런 정도 기울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요 면은 이 뒷면이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서 쭉 그려서 얼만큼 내려온 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됐죠. 이렇게 구조물이 된 겁니다.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의 우측면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선을 그려보면 중간정도 이런 정도 기울기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아래쪽도 조금 더 그려보면은 여기서도 사각형 이렇게 그려지고요. 맨 위쪽에서 중간에 이만큼 내려왔죠.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서 약간,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내려왔죠. 기울기 이 정도.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의 경사면은 이렇게 된 거죠. 이 그림에서 우측 면도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이니까 이 정도 비율. 이 정도 비율이라고 한다면 하나씩 풀어가 보자고요. 여기서 이 정도 내려왔죠? 이런 경사면이 그려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만큼 내려왔어요. 같은 기울기죠? 이 모양은 어때요? 위쪽 모양과 같지요? 여기에서 수직으로 더 내려왔고 여기서도 수직으로 이만큼 더 내려왔죠? 그럼 더 내려온 이만큼에서 더 내려간 이만큼 기울기가 같았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만큼 내려와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이 투상도에서의 우측 인면도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여기다 하나 마저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면 가장 높은 부위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아래까지 이런 기울기 높이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갖고요. 요 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였죠. 여기에서는 저 넘어니까 이쪽 우측면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하고 중간 정도에서 내려갔네요. 점선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정도까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우측면도만 몇 개를 그려봤는데요. 우측면도를 몇 개만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또 종이들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본 정면도와 우측면을 같이, 평면도는 똑같은 평면도니까요. 그러면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모양만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그려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들, 평면이나 정면, 우측면 또는 좌측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입체화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거꾸로 이런 입체도를 보면서 평면과 정면, 우측면 또는 좌측면 이렇게 도면화하는 작업도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주택을 직접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구 같은 거를 만들어 보거나 하실 때 훨씬 더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면과 경사면, 불규칙한 경사면으로만 해석을 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면들,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입체화를 시키는데 오늘 다루지 않았던 곡면을 이용해서 그려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모양이 상상이 가시나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 전까지 이런 평면을 가진 상태에서 윗면만의 변화를 주는데 복면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